네, 지금 저희들이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 습관인 문제를 문제시하는 습관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습관의 세부 실천 항목 3가지를 다루었죠. 첫 번째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라. 이게 첫 번째 실천 항목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스로 제한을 두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가 문제를 바꾸어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세부 실천 항목인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정관념이라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적으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하여서 항상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바깥 세계의 동향이나 어떤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도 변화되기 어려운 그런 생각들, 이걸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는 고착관념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왜 이런 고정관념이 생길까? 되게 사람들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볼 때 자기 안에 있는 틀에 박힌 눈으로만 변화시키지 않고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집이나 어떤 특성 때문에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강의를 같이 듣고 있는 여러분들한테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있을까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한 이제 퍼즐인데요. 그 별도의 퍼즐 이미지를 아마 제공했을 건데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출력해서 그거를 이렇게 종이를 오려서 가지고 있으면 훨씬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본 강의에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퍼즐은 사무엘 로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이 사무엘 로이드는 거의 19세기 후반에 활동을 했던 미국의 퍼즐 왕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퍼즐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보통 신문 같은 데 보면 퍼즐들이 가끔 나오죠. 그 퍼즐들의 시초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 10,000개 정도의 퍼즐을 제작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퍼즐을 만들고 나서 그 당시에 신문에다가 그걸 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연재를 한 다음에 그 퍼즐을 푸는 사람한테 현상금을 주기도 해서 한때는 이 사람이 실어놓은 신문을 사려고, 신문이 그 당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일에 한 번씩 나왔는데 신문을 사려고 계속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퍼즐을 만들었던 퍼즐 왕입니다. 네, 첫 번째 퍼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퍼즐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당나귀 한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당나귀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은 당나귀의 등을 올라탄 기수 2명의 그림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해 볼 점은 이 당나귀 2마리 모두 다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세 조각으로 이렇게 오린 다음에 약간 띄어서 놓은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이 세 개의 사각형을 잘 배치하시면 당나귀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머리를 숙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힘차게 달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배치하면 될까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 퍼즐을 놓고 고민을 하게 되면은 가장 처음에 흔히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그림처럼 나옵니다. 당나귀 위에 기수가 올라타 있긴 한데 한 마리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 한 마리의 당나귀도 사실은 여전히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고요. 밑에 있는 당나귀를 보니까 좀 이상하죠. 기수가 당나귀에 타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답을 찾으려면 자, 이번 주제가 고정관념인데 고정관념을 하나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말과 기수라는 두 단어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항상 기수는 말 등에 탄다, 당나귀 등에 올라탄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보였던 그림처럼 그 특정한 당나귀 위에다가 기수를 자꾸 올려놓으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버린 상태에서 답을 만들었는데 한번 그림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조각을 다르게 바꿨죠. 어떻게 바꿨냐면 자, 첫 번째 위에 있는 당나귀와 아래에 있는 당나귀 위치를 서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위아래를 바꿨고요. 서로 등을 대도록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나귀의 등에 기수가 타는 것이 아니라 두 당나귀 사이에 기수가 있는 그림을 배치를 합니다. 보다 정확히 보려면 이제 이렇게 90도로 회전해서 보시면 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보면은 기수를 태운 2마리의 당나귀가 훨씬 더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퍼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기수는 꼭 말이나 당나귀 등 뒤에 타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풀 수 있다. 고정관념이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걸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퍼즐을 볼까요? 이 두 번째 퍼즐은 한 마리의 차이니스 폰이라고 해서 중국 조랑말이 나옵니다. 이 중국 조랑말을 세 조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점선을 따라서 위아래 좀 불필요한 걸 다 잘라내고 중국 조랑말에 관한 부분 세 조각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떼내신 다음에 얘들을 이제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립하면 지금은 약간 중국 조랑말 얼굴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좀 못생겼고 다리도 좀 기형적이죠. 얘를 잘 조립을 하시면 굉장히 날씬하고 아주 성숙한 말 한 마리가 생깁니다. 잘못 배치하면 못생긴 말이 생기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퍼즐을 가지고 배치를 해보라고 그러면은 대개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상한 말을 만듭니다. 두 개의 다리에 해당되는 사각형을 머리와 몸체가 있는 사각형 밑에다 이렇게 붙이죠. 사실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몸체의 밑에 다리가 항상 붙어 있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이상한 모습은 당연히 정답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풀기 위해서 제가 약간 다른 데로 나갔다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유사한 문제를 먼저 하나 드릴게요. 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하나의 간단한 이제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이 그림은 이렇게 올록볼록한 불규칙한 다각형이 크고 작은 거가 6개가 있습니다. 세 보시면 6개죠. 6개가 있는데 이 6개의 다각형이 영어 단어를 하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나타내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보통 젖어 있다는 뜻의 wet, W-E-T, 대문자로 W-E-T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목을 했던 6개의 다각형이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글자가 아니고요. 얘들은 배경입니다. 얘들은 배경이고 오히려 그 종이 바탕이라고 생각되어 있는 종이가 글씨입니다. 그래서 6개의 조각 가운데 놓여 있는 종이를 보시면 wet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바꾼 그런 퍼즐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이에다가 어떤 사물을 놓는다 그러면 그 사물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이에다 글씨를 쓰면 그 글씨가 당연히 우리가 파악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종이는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을 뒤집은 거가 바로 이 글씨에 대한 퍼즐입니다. 그래서 6개의 조각이 오히려 배경이고요. 그리고 바탕이 바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글씨라는 거죠. 자, 같은 논리로 트럼프 카드 다이아몬드 8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카드 안에 아라비아 숫자 8이 모두 몇 개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인 고정관념으로 파악할 때는 2개 있습니다. 위쪽 하나 아래쪽 하나 8자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방금 저희들이 다루었던 고정관념을 깨게 되면 8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냐면 다이아몬드 사이에 8자가 숨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빨간색이 배경이고 그 사이에 있는 흰 글자, 흰색 공간이 8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8자는 3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이제 복기를 합니다. 자, 중국 조랑말 문제로 다시 돌아갈까요? 중국 조랑말로 다시 들어가 보면 이 문제를 풀려면 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하고 파악해야 되는 대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진한 색깔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조랑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얘가 배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고정관념을 또 깨셔야 됩니다. 주로 이렇게 사각형의 퍼즐을 주게 되면 사람들이 뭘 맞출 때 주로 수직과 수평으로만 맞춥니다. 주로 이렇게 90도, 90도, 180도 이렇게 수직과 수평으로만 맞추기 때문에 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 컨비네이션, 조합이 한정적입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시는 거죠. 사각형을 이렇게 기울이거나 약간 이렇게 모양을 바꾸면서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벗어나면 이제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오죠. 자,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대상이라고 파악했던 그 까만색은 배경이고요. 그리고 배경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대상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배경 색깔로 해서 배경을 이제 흰색이라고 생각하면 백마죠. 백마 한 마리가 나타나 있죠.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이 머리고요. 밑쪽에 다리 2개가 이렇게 뛰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게 이제 고정관념을 깼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해결책입니다.
고정관념을 깨서 굉장히 유익한 결과를 얻었거나 성공을 얻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한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인물 중에서 중국 북송시대 때 재상이자 역사가였던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자치통강 같은 중국의 최고의 역사서로 평가받는 이런 책을 편찬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마광이 어릴 때 겪었던 일인데 하루는 이제 마당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중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아주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술을 담그기도 하고 물을 기르기도 해서 사람 어른 키보다 훨씬 큰 항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물을 담아놨는데 어떻게 놀다 보니까 친구 하나가 그 항아리 속에 빠진 거죠. 물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고 나올 길이 없고 허우적대면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이 주변에 있다가 이 아이를 구하려고 사다리를 가져오고 이제 밧줄을 내려서 하려고 밧줄을 막 가져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물속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걸 준비하느라고 허둥대면서 막 큰일 났다 하는데 사마광이 갑자기 돌을 들더니 그 항아리를 향해서 던졌습니다. 당연히 항아리는 깨졌죠. 항아리가 깨지면서 물이 바깥에 쏟아졌고 아이는 구출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사마광이 탈피를 했던 하나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무슨 고정관념이냐면 물에 빠진 사람은 밧줄을 던지든지 뭘 해서 건져내야 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 고정관념에 의해서 이 아이를 살리려면 사다리를 놓고 항아리 위로 올라가서 밧줄을 내려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사이 아이는 익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을 지금 상황에서는 깰 수가 있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아주 독특합니다. 물을 담고 있는 거가 항아리고 깨질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마광이 깬 겁니다. 그래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바람에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났던 케이스죠. 자, 두 번째 사례를 잠깐 볼까요? 프랑스는 와인으로 유명하죠. 보졸레 누보라는 와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겁니다. 우리는 흔히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고급이고 오래될수록 맛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최고의 와인은 숙성 기간이 오래된 그런 포도주가 당연히 최고의 와인입니다. 이거는 포도주에 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이 보졸레 누보에서 보졸레라는 것은 포도를 재배하는 프랑스의 지방 이름인데 이 보졸레 지방에서 재배했던 포도주는 사실은 품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수확을 해서 포도주를 만들면 얘를 1년, 2년 묵으면 포도주 맛이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 포도주는 수확하고 나서 불과 한두 달 만에 먹어야 되는 그런 품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고정관념인 포도주에는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나쁜 와인을 만드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마케팅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신선한 와인이라는 개념으로 바꿨습니다. 그해 담아서 그해 먹는 신선한 와인이다 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했고 이 마케팅이 성공을 했죠. 그래서 포도주는 오래 묵을수록 비싸고 수익성이 좋다, 더 좋은 포도주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성공했던 거가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보졸레 누보라는 프랑스 와인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딕 보스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경기에서 육상 세계 높이뛰기 챔피언, 그 당시에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친구는 16살 때부터 높이뛰기를 했는데 기록이 좀처럼 연습을 많이 해도 좋아지지 않았는데 한 번은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을 깼냐면 그 당시까지 이 올림픽 경기에서 육상 높이뛰기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선수들이 높이뛰기 장대를 향해서 달려온 다음에 정면으로 폴짝 뛰었습니다. 정면으로 폴짝 뛰니까 당연히 사람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배꼽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이 넘어가지 않죠. 그 당시에 최고 기록이 2m였습니다. 그런데 딕 보스베리는 높이뛰기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바꿨습니다. 본인이 가로로 달려와서 몸을 비틀면서 머리부터 넘기 시작해서 결국 등 쪽으로 장대를 넘어가는, 여러분들이 올림픽 경기를 보게 되면 요즘 높이뛰기 다 그렇게 하죠. 이 딕 보스베리가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오히려 바깥쪽으로 끌어내는 분에서 훨씬 더 높이 뛰었고요. 그래서 2m에서 2m 18cm까지로 파격적으로 기록이 높아졌던 케이스입니다. 고정관념을 바꿈으로 인해서 세계 신기록 또 세계 챔프가 되었던 그런 사례죠. 자, 일상생활에도 우리가 이런 고정관념을 이렇게 깨므로 인해서 재밌게 적용시킬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같은 부서에서 직원들끼리 점심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내기를 했냐면 A4 용지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주고, 자, 이제부터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한 자리에 이렇게 같은 출발선에 선 다음에 종이 비행기를 날립니다.
그래서 가장 멀리 날아간 종이 비행기 주인은 그날 점심값을 안 내는 걸로 그렇게 이제 게임을 정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심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멀리 나갈 수 있는 모양의 종이 비행기를 접겠죠. 사람들이 종이 비행기에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은 언제 형성됐냐면 아주 어릴 적에 종이접기 할 때 이미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접는 종이 비행기는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이 비행기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접습니다. 모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이런 종이 비행기를 한 출발선에 서서 날리면 나르는 모습은 우아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요. 방향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1등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A4 용지를 야구공만하게 꾸깃꾸깃하게 뭉칩니다. 거기다가 물을 조금 더 섞으면 아주 확실하죠. 물을 부어서 축축한 공처럼 만듭니다. 자, 여러분하고 누가 경기를 했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 방향이나 집어던져도 가장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 지휘원들이 야유하겠죠. 그게 무슨 종이 비행기야. 너 그 룰을 깼어. 근데 사실은 종이 비행기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없이 이 게임을 시작을 한 거고요.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냥 관념적인 고정관념에 기반한 종이 비행기를 전제로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은 탓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 아니죠. 룰을 깬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SF 영화를 보면은 SF 영화에 나오는 UFO는 오히려 이 친구가 접었던 것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의 비행 물체인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고정관념은 이렇게 충분히 깰 수 있는 요소고 창의적인 산물은 이런 고정관념을 깼을 때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실제 벌어졌던 하나의 사건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수행평가 문제지에 나왔던 겁니다.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봅시다. 그래서 카드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을 제시를 했는데 당연히 그 문제를 냈던 선생님은 생일 축하 카드를 예상했겠죠. 할머니 생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쓰기를 원했는데 어느 초등학생 하나는 거기다가 네모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삼성카드 이렇게 썼습니다. 본인이 생각했던 거는 신용카드였죠. 어른들이 볼 때 당연히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일 때 드리는 카드 그러면 당연히 생일 축하 카드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생각할 때 우리 할머니한테 드릴 수 있는 것 중에서 카드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신용카드인 거예요. 신용카드를 가져가면 얼마든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효자죠. 효자입니다. 효녀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른들은 가끔씩 그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은 아이들이 아직은 고정관념에 물들어 있지 않아서 어른들하고 엉뚱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우리 집 아이는 똑똑하다. 우리 집 아이는 천재야. 우리 집 아이는 창의적이야. 라고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는데 사실은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아서 나올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수시로 고정관념을 벗어나도록 생각하고 기획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사람은 문제를 문제시할 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